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리모델링의 가장 기본 문제인데 리모델링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증축형과 대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축형은 없습니다. 증축형, 대선형이고 대선형은 증가되는 게 없는 거죠. 세대수나 세대면적 증가가 없는 기존 규모 내에서 하는 거고 증축형은 세대 면적 증가형, 세대수 증가형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대선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증가되는 게 없을 때는 아파트가 완공돼서 사용검사 받고 10년이 지나면 할 수 있고, 자, 증축형 리모델링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고, 종류는 세대면적, 세대수 증가형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4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비율이 각 세대 조정 면적을 30% 이내까지 증축할 수 있다. 15%는 세대수 증가형입니다. 세대수 증가형이 기존 세대수가 500세대면 500세대의 15% 이내 증가해서 75세대가 더 추가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세대수고 지금 세대 면적 증가형이라고 나왔으니까 기존 각 세대 면적의 30% 이내, 각 세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면 130까지 커질 수 있는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세대수 증가형을 수직 증축형으로 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위로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고 14층 이하일 때는 2개 층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4번이 정답이겠죠.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2번 문제는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출문제인데 자, 1번이 바로 나왔네요. 기존 14층짜리 건물이면 14층 이하니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는 2개 층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1번이 바로 옳은 거네요. 정답이겠네요. 자, 2번은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요 대지 80% 이상 토지 사용승낙서가 아니라 각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그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서가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80% 이상 토지 사용승낙서는 지역 직장조합을 설립인가 받을 때 내는 서류다.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 다른 말로 사용 권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는 서류가 아니라 지역 직장조합을 설립인가 받을 때 내는 서류입니다. 2번 요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자,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자, 리모델링을 할 때는 리모델링 설계도를 준비해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는 겁니다.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든 또는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사용자든 아니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든 간에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면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30개 이상 증가되는 사업이 포함됐을 때는 허가가 아니라 승인으로 바뀌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으로. 3번도 전원 동의를 받은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설계도 같은 걸 내서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4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자, 15년 이상 지났다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겠죠. 수직 증축형은 15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할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할 때는 경쟁이찰 방식으로 해야 된다. 5번 틀렸습니다. 자, 옳은 거는 1번 지문이 옳은 거겠네요. 자, 3번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사업을 할 때 동의를 2번 받아야 되는데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을 때 한번 동의받고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 다시 한번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인데 그냥 간단하게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는 각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리모델링 조합이 그 설계도를 준비해서 리모델링 허가나 이런 승인 신청할 때는 각 동별 50%, 전체 75%입니다. 자, 리모델링은 설립인가 받을 때는 각 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허가를 받으려고 설계도 준비해서 신청할 때는 각 동별 50%, 전체가 75%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운 건데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 받을 때 각 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에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리모델링 조합이 반대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가번 결의에 반대하면 매도 청구,
자, 기억은 3분의 2, 니은 75%입니다. 이거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사업할 때 2번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4번. 리모델링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특별광역 대도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만들고 10년 단위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리모델링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인데, 특별광역 대도시가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안전진단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 받아야 된다. 자, 대손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이 없고, 세대 면적 증가형이든 세대수 증가형이든 증축형 리모델링은 모두 시군구청장한테 안전진단 요청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2번 틀렸네요. 2번이 답입니다. 자, 시군구청장이 50세대 이상 증축형 증가형으로 리모델링을 허가 신청 같은 걸 받았을 때는 허가를 내줄 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돼요. 이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는 경우는 세대수 증가형으로 50개 이상 증가하는 그런 사업이 포함됐을 때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서 리모델링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거 따로 좀 보시고요. 허가할 때, 시군구 허가할 때 50개 이상 증가하는 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고 했을 때 공사가 다 끝났으면 시군구에게 사용 검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5번. 시군구청장이 리모델링 지원 같은 거 업무 해주기 위해서 리모델링 기본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앞에서 이론 봤으니까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2번이 정답이겠죠? 자, 우리가 이제 주택법이 이제 한강 남았는데 이제 공급 파트 남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핵심 이론을 체계도로 정리하고 있고 좀 더 세부적 사항들은 심화 이론 요약집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요약집이 조금 더 두꺼운 게 있는데 요거를 구입하실 분들은 요약집 체계 기출문제집입니다. 우리 공법이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가 최근 요 10개년도를 중복되는 문제를 좀 빼고 대부분 문제를 실어놨으니까 요 기출문제지하고 요 요약집을 같이 공부를 하셔서 남은 기간도 또 확실하게 공법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구입 의사가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로 의사를 주시면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택법 리모델링 부분 문제풀이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